드디어 성사된 만남, 넷플릭스를 집어삼킨 두 여배우의 귀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자백의 대가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캐스팅 단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여배우, 전도연과 김고은의 만남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뜨거운 감자였던 작품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연출진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의 조합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에게는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공개되자마자 단숨에 화제작 반열에 오르며 왜 우리가 이 드라마를 기다려왔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 두 여성이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내는 미묘한 긴장감과 워맨스 WOMANC는 2025년 연말을 장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렬한 흡입력을 선사합니다. 10년 만의 재회, 스승과 제자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두 배우의 만남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지난 2015년 영화 협녀, 칼의 기억 이후 약 10년 만의 재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고은은 충무로의 샛별로 떠오르던 신인 배우였고 전도연은 이미 칸의 여왕으로서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극 중에서도 스승과 제자, 혹은 복수의 도구로 길러지는 관계였기에 김고은이 전도연의 아우라를 따라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영화 자체는 흥행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지만 두 배우가 보여준 연기 한만큼은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김고은은 더 이상 누군가의 상대역이 아닌 전도연과 대등하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파트너로서 화면을 장악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성장한 그녀의 내공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스펙트럼의 확장, 믿고 보는 배우 김고은의 진화. 김고은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깨비의 사랑스러운 소녀부터 파묘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당, 그리고 최근 호평받은 은준과 상연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번 자백의 대가에서 맡은 모은 역은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또 하나의 방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비로움과 감기를 동시에 머금은 이 캐릭터는 자칫 잘못하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김고은 특유의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와 서늘한 눈빛이 더해져 설득력을 얻습니다. 대선배인 전도연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템포로 극을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그녀가 명실상부한 톱클래스 배우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연의 재발견, 강렬함 속에 숨겨진 섬세한 균열. 전도연이라는 이름은 한국 영화계에서 신뢰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영화 미량을 기점으로 그녀의 연기는 신의 경지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강하고 무거운 캐릭터 위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 팬으로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데뷔작 접속이나 로맨틱 코미디 일타 스캔들에서 보여준 말랑말랑하고 사랑스러운 모습, 혹은 일상적인 연기도 그녀의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자백의 대가는 전도연이 가진 이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평범한 미술교사이자 행복한 아내로서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시작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리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 인간의 처절한 심리 변화를 폭넓게 그려냅니다.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해 극한의 감정을 오가는 그녀의 연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만듭니다. 영화 같은 스케일, 12부작 드라마로 펼쳐지는 미스터리. 처음 이 작품의 소식을 접했을 때 배우들의 무게감 때문에 당연히 영화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총 12부작으로 구성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라는 점은 오히려 서사를 더욱 탄탄하게 쌓아 올릴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화의 긴 호흡으로는 다 담아내기 힘든 캐릭터들의 전사와 감정선을 촘촘하게 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공무원이라 불릴 만큼 넷플릭스 작품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배우 박혜수까지 합류하여 극의 무게중심을 잡아줍니다. 그가 연기하는 냉철한 검사 백동우는 두 여주인공 사이에서 긴장감을 조율하며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초반부 미술교사 안윤수 전도연 분의 평화롭고 산뜻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은 앞으로 닥쳐올 비극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비극성을 극대화합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찾아온 PB 악몽 드라마의 시작은 평범해서 더 슬픈 안윤수의 행복한 일상입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그녀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지옥으로 변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남편을 발견한 윤수의 절규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남편을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영리하게도 이 시점부터 시청자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너무나 처참한 현장, 그리고 그 속에서 오열하는 아내. 과연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픈 미망인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냉혹한 살인마일까요? 드라마는 초반부터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리며 몰입감을 높입니다. 범인은 내부에 있다. 조작된 증거와 의심의 눈초리.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과 검사는 매뉴얼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 즉 가족인 안윤수를 첫 번째 용의자로 의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윤수의 태도는 묘한 이질감을 줍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정신을 놓을 법한 상황에서 그녀는 CSI에서 봤다며 현장 보존에 대해 언급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힘든 침착함을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수사망은 점점 윤수를 향해 좁혀옵니다. 결정적으로 범행 현장의 혈흔이 락스와 약품으로 말끔하게 닦여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증거 인멸의 흔적이 집안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윤수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녀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억울한 누명인가? 치밀한 계획인가? 교도소로 간 윤수 증거들이 하나둘 윤수를 범인으로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드라마는 법정 스릴러의 면모를 갖춥니다. 박혜수가 연기한 백동훈 검사는 날카로운 촉으로 윤수의 알리바이를 깨부수며 그녀를 압박합니다. 윤수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정황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살인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선생님에서 남편 살해범이 되어버린 윤수. 그녀의 억울해 보이는 표정과 간혹 스쳐 지나가는 서늘한 표정 사이에서 시청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정말 그녀가 남편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함정에 빠진 것일까요? 교도소라는 낯설고 거친 환경에 던져진 그녀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마녀라 불리는 여자 사이코패스 모은의 등장 윤수의 이야기가 억울함과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또 다른 주인공 모은 김고은 분이 서사는 섬뜩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마녀라고 불리는 그녀는 치과의사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입니다. 회상 장면에서 드러난 그녀의 살해 과정은 충격적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직원 이상으로 마치 노예처럼 부리며 학대했던 부부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는 모습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차분해서 더 공포스럽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후에도 당황하거나 도망치기는커녕 마치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는 모은. 그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여주며 드라마의 긴장감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내가 죽였다고 알기 위험한 재앙과 자백의 대가 서로 다른 이유로, 하지만 살인이라는 공통된 제목으로 교도소에서 만난 두 여자. 드라마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윤수에게 모은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던집니다. 내가 죽였다고 할게. 대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남편을 죽인 진범이 누구인지, 혹은 윤수가 정말 범인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모은은 윤수의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과연 모은이 원하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윤수는 이 악마의 손을 잡게 될까요? 1, 2회는 이 파격적인 엔딩으로 마무리되며 다음 화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위험한 거래를 시작한 두 여자의 이야기가 2025년 연말 우리를 잠 못 들게 할 것 같습니다.